뚱뚱한 편이네. 물 좀 탔습니까? 예. 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네요, 물타기요. 물타기 해봤어요, 물타기. 예. 주식 떨어지면 물타기 하잖아요. 예. 그 원래 그대로를 해야지. 그 못 빠져나온다니 더. 네, 도굴에 다녀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내 통화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딱 두 가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빚 문제하고요. 그다음 이제 건강 문제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빚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인데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대 50년 60년대에는 그때 빚이 있었을까요? 그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빚이 없었거든요. 있어봐야 뭐 정말 뭐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뭐 조금 부족할 때 뭐 예. 몇만 원 이 예. 옆집에서 뭐 쌀이지 않습니까? 빌려온다든지 예, 뭐 그 정도였지. 그 전방에 가가지고 뭐 예. 이렇게 조금 라면하고 좀 부족하면 하고 예. 좀 예. 예상 좀 달아달라고 뭐 예. 그 정도였던 걸로 나 기억하거든. 어렸을 때 기억이. 그리고 이제 또 음식도 어땠어요 그때는. 예. 단순했잖아요. 예. 그 요즘처럼 뭐 튀기고 볶는 게 거의 없었거든. 아주 심플하게 진짜 된장 그냥 밥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폭발했느냐. 빚하고 음식 폭발이요. 동시에 같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막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부터 뭐 그때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니까 금방 오르고 이러니까 그 모든 내리 속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땅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는 채무 문제는요. 채무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채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생각도 안 하고 뭘 생각하냐면은 이익을 벌 것만 생각하는 거라. 예. 팔면은 돈이 될 거라는 생각만 딱 단순한 생각만 한 거야. 현재 이걸 빌리게 됐을 때 매월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잘 몰라요. 빚이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럼 이자가 몇 프로 나가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빚을 졌으면 빚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리서치, 조사를 하는데 명확하게 내가 얼마 빚졌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아시는 분이 자기는 가난한 시대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고 또 상가를 사서 돈을 버니까 예. 이 사람도 어머 스님 나 상가를 좀 사면 어떻겠느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래 상가를 사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돈이 몇 프로 있습니까? 하니까 뭐 상가의 70%가 이제 대출이 된다 그래요. 그럼 몇 프로 그럼 이율이 몇 프로니까 3%대래. 2%가 3%라 스님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얼마 18년도에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정말 사지 마시라고 정말로 진짜 내가 부탁하는데 사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끝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딱 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계속 은행 이자 그 다음에 관리비 맞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나이 이제 65세에 편하게 쉴 수 있는 나이인데 또 어디 가서 청소부 하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럼 내가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한번 장사를 해봐라. 그 있잖아 상가가 있으면 그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기가 필요하고 내가 이 상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장사를 해내면 설마 그래도 은행 이자는 안 갚아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 이율이 또 오른 거예요. 그럼
그래갖고 7%대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3억 4억이 넘게 이제 빚을 졌는데 이자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동시에 거의 다 의식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관세를 매기잖아요. 예.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수출이 줄이죠. 이익이 없잖아요. 예. 이익이. 그래서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어때요? 건축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익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이든 그 부동산 문제도 심각해가지고요. 지금 그 건설사들도 부도를 맞고 있고 개인의 또 채무, 상가, 뭐 빌딩, 토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에 거의 뭐 벼랑 끝으로 몰려 있죠. 이게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예. 아이고 거기에 뭐 논이 있는데 예. 그 무조건 오릅니다. 그 내가 아시는 분은 무조건 오른다고, 뭐 여기 뭐가 들어서니까 무조건 오른다니까 1억이면 내가 1억 5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잡은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그때 상가 가격보다 예. 더 밑인 거예요. 그 70% 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말 듣고 진짜 묻지마 투자한 거예요. 얘는 심각한 게 진짜 어딘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빚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 하면, 공경 속에 빠졌다 하면 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진 원인을 알고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선은 뭐 작은 빚, 큰 빚이 있다면요, 작은 빚부터요 성실히 갚아 나가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빚을 이렇게 깜깜한 데다가 두면은 뭐 얼마인 줄 알겠어요? 빚이 얼마인 줄 알겠으며 이자가 얼마인 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예, 근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묻어두고 싶은 거지, 그거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빚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 의식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빚이 얼마며 이자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으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빚을 낼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일단 투명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자기 의식 안에서. 저도 빚을 줘봤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빚을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예. 분명히 빚을,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렇게 그동안에 국가 시책으로도 뭐 그냥 빚내 갖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인들을 이렇게 했잖아. 싹은 이율 작게 해서 빚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으니까 그 쉽게 빚을 내는데, 어떻게 그럼 쉽게 빚을 내기는 쉬운데 갚긴 너무 어렵잖아요. 빚 내긴 쉬워요. 예. 어떻게 갚아 나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절대로 빚을 안 졌는 겁니다. 자기의 있지 않습니까? 생활 경제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하고요. 또 생활을 하고요. 두 번째, 불가피하게 빚을 낸다면 자기의 재산 내에서 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이 사람 들어보니까 이 땅하고 이 토지가 돈이 된다 하더라. 이거 금방 팔립니다. 그 말만 듣고 예. 그냥 그냥 현찰이 뭐 덜컥 다 사버린 거야, 빚으로.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경매 넘어가면은 계속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연결해서. 경매 넘어간다 해도 요즘은 자꾸 유찰이 되기 때문에요. 유찰 한 번이면 30%씩이에요. 15%가 30%씩. 그래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유찰이 돼도 거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우선은 만약에 자기 재산이 1억이라 하면 뭐 그 1억의 한도 내에서 2,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빚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재산은 1억밖에 없는데 3억을 내고 5억을 빚내고 10억을 빚내면요, 이거는 잘못하다가는요, 이 말 그대로 큰 공경 속에, 괴로움 속에 구렁으로 빠지는 예. 거죠. 예, 빚의 구렁.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 50, 60년대에 그 큰 토지 지주들이 머슴을 뒀잖아요. 머슴을 시키고 그냥, 아니면 소장농들을 둬가지고 말이야. 그때 지금은 뭐 40대 60이라면 그때는 10%도 제대로 안 줬거든. 20%도.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큰 지주한테 다 갖다 주는 꼴인데, 우리 지금은 그게 빚내는 게 그런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이 빚 갚기 위해서 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버는 거 나는 진짜 라면 때우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은행에다가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 먹여 살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우스 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 푸어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자동차 푸어도 있잖아요. 자동차는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좋은 거하고 다 할부로 해갖고 다 은행 먹여 살리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갖고 벌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 왜 더 떨어지냐 하면은 음식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예. 가난해질수록 음식은 더 오염된 그 싸구려 음식들을 먹게 된다는 거야. 동장식 음식, 첨가물 범벅되는 음식들만 먹으니까 의식 수준은 계속 떨어져요. 왜?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의식이 더 이렇게 밝게 향상되는데 가난은 계속 가난을 불러요. 빚은 계속 빚을 불러요. 부러지죠. 계속 그 빚 구덩이에서 못 나오고 나중에는 그게 끝은 뭡니까? 파산이죠. 예. 파산되는 거, 인간 파산. 그것도 자신 없으면 그냥 역 앞에 가는 거죠. 어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예. 예.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나도 그래요. 아 이건 뭐 충분히 내가 3천을 빌렸을 때 아이고 내 형편에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 돈에서 돈이 또 좀 생겼어도 안 갚으려는 마음이 생겨. 예. 아 이걸 좀 더운데 투자해서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켜 사람 심리가. 예. 그렇죠? 예, 이 생겼을 때 무조건 빚을 80%는 빚을 갚아야 돼요. 무조건 갚아 나가야 돼. 4천만 원 빚이 남았다? 그럼 3,900이라도 바로 하나씩 1,000만 원짜리 단위를 깨버려야 돼요. 부숴야 돼 일단 조각조각.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줘야 돼. 빚의 힘이 강해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자꾸 약해지면서 이자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숨구멍이 열리거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 보세요. 예. 거의 다 빚을 졌잖아요. 그럼 빚 이자를 내야 되죠. 그 다음 거의 아파트 생활하니까 관리비를 내야 돼요. 예. 그리고 통신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통신비. 인터넷비, 통신비가 너무 만만해 들고 매달 들어가는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부터 해갖고 본인 개인 보험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수레바퀴 삶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불필요한 지출을요 과감하게 조사해봐가지고 없애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게 공부고 수행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안 나가면 그만큼 빚을 갚기가 더 빠르거든요. 안 나가도 될 돈들이 가만히 조사해보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 자신도 과거에 바로 그랬거든요. 안 나가도 될 돈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허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또 알뜰폰 같은 경우는 나도 2만 얼마짜리 쓰거든요. 예. 2만 2천 원짜리 쓰는데 그거 데이터 무제한으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요즘 예. 그런 게 많은데 굳이 뭐 5만 원 이상의 전화 요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요즘 다 카톡으로 뭐 이렇게 다 보내니까 요즘 그렇게 전화 통화 많이 할 일 현대인들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전에는 궁금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궁금한 게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궁금하면 유튜브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 궁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전화 길게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못 벗어날 그러니까 이 장치를 그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는 지출의 장치를 좀 줄여서 그걸 바로 이제 그걸 다른 걸로 쓸 생각. 아니 빚이 있는 사람 왜 자기 뭐 사치를 부려요. 그 계속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사치를 부리냐고. 갚을 건 갚고서 사치를 부리는 거지. 그리 빚을 졌다면 1순위로요. 빚을 갚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그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은행이었든 뭐 아는 지인이든 이래 하는데 우선은 채권자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를 피하면 피할수록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분노합니다. 정오하고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과도하게 빌렸다 하는 거는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욕망이 폭발한 거예요, 욕망. 그 시작점은 욕망이에요. 그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거. 예. 내가 그랬잖아, 아까도. 아니, 상가가 자기가 필요해서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럼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지으면서 유용하게 쓰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돈을 예. 좀, 돈이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그 뒤에 뭐 상가에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고스란히 그 이율과 그 다음에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고통에 이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피하지 말고 채권자를 만나가지고요.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성실히 갚겠다고 돈이 생기면요. 근데 은행은 그런 게 안 통하잖아. 은행은 은행은 석 달만 밀리면은 바로 있잖아요. 경매 들어갑니다. 요즘은. 예, 요즘은 이제 뭐 회생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빚을 이제 탕감 어느 정도 갚고야. 그게 뭐가 그걸 있어야 나누어서. 돼요. 그것도 제대로. 예. 그래가지고 탕감 받을 수 있으면 탕감 받고요. 저기 안 되면 이제 꾸준하게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갚고 나가고 그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이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빚이 진짜 정확하게 얼마며 얼마를 팔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논이나 밭이나 뭐 이걸 많이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은 예. 한 푼도 없으면서 빚으로 해갖고 이걸 많이 사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다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덩어리, 가장 쉽게 팔리는 것을 조금 맞춰서 팔아야 돼요. 그 사람, 이렇게 사는 예. 사람한테 시세의 절반이라도요. 금매로 내놓든지요. 적정선을 해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그 상태로 어떻게 이 본성 공부는 순수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상태를 가야 되는 건데 이 빚이라든지 뭐 음식 건강. 욕망 때문에 건강이 망가졌을 때는 그건 그 자기 마음을 보는 것에는 98,000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복잡해지거든. 저도 요번에 좀 마지막에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돈이 조금 넣어놨던 거 나오는데 이걸 또 다시 좀 해서 돌릴까 하다가 딱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 안 된다. 바로 갚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딱 갚고 나니까 예.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거든요. 깜짝 놀랐어 진짜. 2시에 갖고 왔는데 모든 빚을 다 갖고 아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 큰일 날 뻔했죠 나도. 그래 우선은 이제 빚을 지만요. 우선은 카드는 있지 않습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빚이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래 그 체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통장에 들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써야지. 예. 소비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빚을 안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빚져놓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나는 누구 도와준다고 몇 번 빌렸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예. 뭐 다른 사람이 혹시 빌려달라고 할 때 한두 번은 그 사람이 정말 경제적인 공경 때문에 이렇게 밥을 굶는다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한두 번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주면 됩니다. 근데 몇 번이고 하면 완전히 그냥 거절해야 됩니다.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지도 말고 예. 빌리지도 말아야 돼. 개인끼리는. 예. 개인끼리 만약에 내가 빌려줄 거면은 설정을 해야지. 예. 담보대출을 담보로 내가 대출 은행권에서 하듯이 그 정도 할 자신이 없으면 빌려주면 안 돼요. 예. 그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어. 은행은 그 돈을 다루는 이렇게 기관이기 때문에 돈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을요. 반드시 은행은 돈을 불려줄 때 그 사람의 조사를 합니다. 신용, 재산. 그리고 반드시 담보물을 잡거든요. 담보물도 가치의 2배, 3배를 잡아요. 담보 예. 잡을 때. 그게 혹시 경매에 넘어갔거나. 그럼 가치가 30%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잡는 게 아니요. 2-3개를 같이 잡아요. 이 사람 재산권을 같이 설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뭐 섣불하게 뭐 1억, 2억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기에서 폭발한 거예요. 가잉했다. 예. 그거 어떻게 돼요?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거품이다. 예. 거품 경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품 경제. 음식도 거품이에요. 예. 거품. 그 원천에서 계속 거기서 더 맛있게, 더 중독성 있게, 더 진짜 입을 갖다가 있잖아요. 만들어 버리는 거. 그렇게 달콤 짭짤하고 예. 매콤하게 해서 중독을 시키게끔. 그래서 그게 과잉으로 포장돼 있다. 포장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과잉으로 돼 있다 음식이. 그리고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첨가물에 대한 이제 복수극이 인간의 몸에한테 자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60, 70대 되면은 막 그냥 온갖 병들이 그냥 다리 걷는 것도 힘들고 뭐 만병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극성을 피우는 거죠. 왜 독을 처리를 못 하니까. 예. 계속 독을 먹고 있거든. 계속 독을. 그래 빚도 또 빌리고 어. 큰 돈도 빌리고 작은 돈도 빌리고 이게 바로 음식 중독과 똑같아. 예. 이 두 같이 가는 거야. 돌려막기 하거든. 예. 돈이 부족하면은 카드 좀 하다가 또 다른 카드 회사 또 다른 카드 예. 계속 돌려막기 하니까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아니 돈을 갖다가 이익을 봐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자를 눈덩이처럼 굴리는 방식이거든. 예. 그 벌어가지고 은행권에다가 노예가 되는 거야. 싹 다 고스란히 갖다 바치잖아. 응? 연말 전에 갖다 줘야 돼 이자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걸로 해서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내가 아이고 뭐 요즘 좋은데 정시도 좋고 뭐 좋은데 착각이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던가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던가? 아 또 돈의 본질이 빚이거든요. 빚이라 하는 거는 갚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에너지고요. 그 본질이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빌리면 안 갚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망 때문에 그런데 그래 우선은 자기가 늘 이렇게 자립적인 마음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또 돈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전기에도 의존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고 네. 그냥 거기 있는 거 예, 자연에서 살잖아요. 나는 것들을 어. 뜯어먹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도 이번에 결심했죠. 아 이제는 이제 또 다시 쑥이 오고 냉이가 나오길래 아 이걸로만 먹겠다. 예. 이걸로 뭐 간단하게 뭐 스프 끓여 먹고 우리 네. 과일 먹고 예. 뭐 과일 정도야 뭐 사 먹을 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건 되니까 아니 빚 이자만 안 내도요 그걸로 좋은 거 먹어요. 그래 이자 갚다가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제 자기 현재 위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내가 지출이 과연 얼마인가 한 달에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차근차근 깨부술 수 있겠는가 자기 의식이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어름하게 알아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못 벗어나죠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신용불량되고 완전히 그거 될 때까지 못 벗어나고 나중에 잘못되면 이제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후손한테도 줄줄이 빚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예. 서로 거부하잖아요. 예, 이거 안 하겠다고. 예. 빚 안 받겠다고. 그 뭐 신고해야 돼요. 병에 걸렸으면요 그걸 치유하는데요 5년 10년 걸리듯이요 과중한 빚이라는 중병에 걸리면 거의 갚는데 5년 10년 20년씩 걸립니다. 아니요, 길게 30년까지 가는데 예.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의식이 이거를 같이 통제해가지고 갚겠다는 그게 없으면요 세월아 내월아 빚을 갖고 가요 계속 사람들이. 예. 아주 그 나쁜 습관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갚는 게 아니고 돈을 잘 쓸 생각부터 해요. 그래 식생활 습관을 올바로 들이듯이 이 경제 생활의 소비 습관도요 올바르게 하는
올바르게 해야죠. 의식이 똑발라야지 바로 본성으로 가는 길이 훤하고 쉬운 것이지 자꾸 이렇게 어떤 착각과 오류를 범하면요 계속 다른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 마음은 나는 본성으로 가고 싶고 마음은 깨닫고 싶지만은 나의 삶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가기 어려워요. 예. 이거는 하나도 벗어나지 않거든. 우리 삶하고 이 깨달음과 이 나의 본성을 보는 거는 예,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 게 연결돼 있어요. 예.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탁탁 제거시키고 불필요한 음식들은 좀 안 먹고 이랬을 때 예, 가는 길이 훤하죠. 예. 가기가 쉽고 예. 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예.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는 거고 빚이 없으면. 예. 근데 어때요? 빚이 있으면 내가 쉴 수 있던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겨나면 쫓겨. 투잡하고 쓰리잡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돈에 깊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제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을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세상에 책임도 있죠. 세상에서 빚을 내라고 빚을 권하는 세상 아닌가요? 예. 예. 뭐 이율은 작게 줄 테니 빌려서 해라.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전에 어머니들이 뭐 옛날에는 집이 망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거 도장을 잘못 찍어서 예. 그랬고요. 노름 때문에 예. 그 집안이 망한 경우가 많았지. 뭐 빚 빚 문제로는 문제라는 거는 내가 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빚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음. 거의 없었고요. 옆집에 조금씩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반찬 사는데 쓴다든지 그런 거였지. 지금처럼 모두 다 모든 인구들이 뭐 몇 천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몇 억 아무렇지도 않게 빚지는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요즘 20, 30대도 빚이 많잖아요. 예. 그때 우리 20, 30대 그 빚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은행에서 카드 90년대 중반인데 그 대구은행에 가서 BC카드를 만들어달라 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50만 원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그러지 기본적으로. 그래. 그렇죠. 갚을 능력이 있어야지. 예. 그거 하는 거죠. 미리 땡겨 쓰는 건데 BC카드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는 예. 빚으로 먼저 쓰는 거예요. 빚지고 예. 쓰는 거예요. 외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상. 맞아요. 무슨 외상하면 소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외상 날짜 되면은 자기 월급 날 되면 갚는 거라는 거라. 예. 너는 신용카드 이러잖아. 너 언제 갚을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그럼 20일 날 갚겠다. 25일 날 갚겠다. 월급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거 갚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상 쓰는 거죠. 외상. 예.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쫙쫙 긁어버리잖아요. 자기 분에 안 맞게. 근데 이제 체크카드는 자기가 5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들어있다면 10만 원 한돈에서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외상을 안 찌는 거죠. 있는 돈에서 쓰니까. 예. 그래. 빚지만 자기도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빌려준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요. 보세요. 빌린 사람도. 빌릴 예. 때는 보세요. 빌려주십시오. 막. 아유, 그래, 내가 좀 그럽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갚을 때 되면 어떡해요? 못 준다 이러잖아. 안 주려고 하잖아. 네. 안 주려고.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이 싹싹 빌잖아요. 예. 내가 꼭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되겠냐면서 예. 상황이 역전되잖아. 역전. 예. 그 역전되는 상황 뻔히 보는데 왜 빌려주냐고. 빌려주는 사람 바보라니까. 빌려주는 사람. 형제간에도 동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체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빌려주지 않고 빌리지도 않는 거고요. 그냥 형제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있는 한돈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지. 그건 받겠다는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받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바로 그 시작이 원수요. 예. 그러면 은행처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그 담보물을 잡아가지고요. 담보를 정확히 담보 설정을 하고서 빌려줄 자신이 있으면 빌려주는데 왜 그런 걸 왜 해요? 은행이 하는 일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골치 아프게 은행 가서 빌리면 되지. 그래. 원천적으로 안 빌려야지. 이게 괜히 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이자 따박따박 주겠습니까?
은행이니까 은행 석 달 안 내면 이자 안 내면은 바로 그냥 있잖아요. 경매 진행하니까 이걸 이자를 내지. 한 개인한테 빌렸는데 이 개인이 담보를 설정해 갖고 이 사람을 빌려줘서 네. 따박따박 은행처럼 안 해요. 이 사람이 석 달 밀렸다고 해갖고 그거 안 하거든요. 경매 네. 진행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한테서 하는 게 맞죠. 예.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하는 거는 정말 왔다 갔다 해야 돼. 사람과 사람한테 거래하는 거는 물물 교환처럼 예. 내가 좀 많으면 그래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것은 좋은데 예.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물물 교환하는 게 가장 낫죠. 물물 교환은 좋지. 넌 뭐 나는 우리 집에 나물이 많은데 거기 과일이 많다 이러면 우리 들고 가고 물물 교환하러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물물 교환 좀 했거든요. 뭘 물물 교환해? 예전에 제가 세탁 일을 했는데요. 고객이 이렇게 세탁을 해달라 하면 옷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과일 가게가 있으면요. 그 과일을 있지 않습니까? 세탁물, 그 가격이 있어요. 세탁 가격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물물 교환 싹 하죠. 과일 만원치, 세탁비 많은 것들만. 과일 만원치. 물물 교환도 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빚을 안 졌었던 경우가 그 동네마다 거기에 자기들이 남아는 서로 필요한 거 서로 바꿔먹기 했거든요. 예. 물물 교환했단 말이야. 뭐 보리쌀 필요하면 우리는 뭐 감자, 고구마 들고 이고 가가지고 네. 그 보리쌀 많은 집에 보리쌀하고 바꿔갖고 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는 빚이라는 게 없었고 형편에 맞게 살았는데 예. 지금은 형편에 과도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야. 내 형편에는 그냥 소박하게 먹는 게 맞는데 남들이 보니까 이게 뭐 화려하게 맨날 뭐 화려한 거 먹고 뜯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형편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비하고요. 소비해야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내에서 소비하면 아무 문제 없네. 거의 넘어서니까 문제거든요. 아니 그 우리 보고 뭐 과일 뭐 화려하게 먹는다 우리가 형편이 되니까 먹겠죠. 안 되면은 아니 과일을 빚내 갖고 먹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꼭 두리안 먹으라고 예. 돈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워서 우리 또 두리안도 사 먹고 예.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쓰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옷을 안 사 입잖아. 예. 머리 안 하죠. 옷 안 사 입죠. 그리고 뭐 관리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없지요. 지출이요. 전기세밖에 없잖아. 그래도 물세가 나갑니까? 뭐 이런가. 그럼 전기세 그리고 다른 데 아껴가지고 좋은 과일 사 먹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돈이 없으니까 나갈 돈이 없으면 지출이 많이 없으면요 풍족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이자 안 나가니까 또 네. 이자 돈으로 또 과일 더 넉넉하게 이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네. 더. 그래, 이러다가 뭐 딱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 이자를 한 달에 뭐 2, 300씩 아니면 4천만 원씩 내가 내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그래. 한 달 이자가요 그래. 4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요. 억 단위 뭐 10억 뭐 100억 단위 빚진 사람들도 많아요. 예. 내가 보니까 그 어떤 분은 보니까 이자가 뭐 4년 만에 40억이 붙었더라고요. 150억에서 190억으로. 예. 그러니까 뭐 빚이 빚을 안고 빚을 안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뭐 불려 나가는 거죠. 예. 빚이 빚을 부르고요. 음식이 음식을 부릅니다. 결국은 그러면 빌리면 또 빌리게 되고 또 빌리게 되고 음식도 보면 가공식품을 먹으면 또 더 먹고 싶고 먹고 계속 가짜 중독 때문에 가짜 식욕이 오는 거예요. 가짜. 예. 자연식으로 이렇게 드시면은요, 그건 없어요. 가짜로 오는 그런 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해 들어서면서 경기들이 참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러면 이제 형편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빨리 파악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 하나라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뭐 형편도 안 되는데 자동차 좋은 거 타서 뭐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예. 그 카푸어들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막 왜 내가 막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세요? 예. 돈도 많은 줄 아니까 그 사람 먹는 것도 좀 있잖아요. 예. 남한테 대접하면 좋은 걸로 대접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출만 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 집에서는 라면밖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빚을 갚는 거나 아니면 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거는요,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 생각했는 걸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내가 보니까 음식 중독이 안 걸리든 빚에 안 걸리는 사람 나는 없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 빨리 그런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욕망이 폭발된 욕망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모두 소박한 한 끼 식사하시면서 평온한 일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